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못했던 거 좀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을 거예요. 이제 요거 도형 그려 넣는 거하고 오른쪽에 결제란 만드는 거 이거 한번 해볼 거고요. 색깔 넣는 거하고 테두리선 그리는 거, 대각선 그리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 문항 계산 작업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먼저 요쯤에다가 여기 요쯤이죠. 요쯤에다가 이렇게 보다 이제 도형을 그릴 거고요. 도형 오른쪽에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쓱 넣을 겁니다. 문제집 나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결제란을 만들 겁니다. 결제란 이렇게 이제 만들고 여기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삽입이란 메뉴 가서 도형에 가면 사각형 그룹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쯤에 있네요. 이건 아니고 잘린 거니까 왼쪽에서 네 번째네요. 여기에서 G 중간까지 이렇게 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동일 냉장 면적 에어컨 비교라고 쓸 거고요. 이제 도형 효과에 가면 그림자 안쪽 이런 말은 나오는데 우리 문제에서 말한 오프셋이란 말은 여기 안 나와요. 바깥쪽이 오프셋입니다. 바깥 오른쪽이라는 게 오프셋 오른쪽이 여기 그죠? 그럼 이제 오른쪽 여기 그림자가 살며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의 색깔은 도형 채우기 색깔이 노란색이고요. 글자 색깔은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굴림 24포인트예요. 굴림이란 글꼴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목록에서 눌러서 찾아도 되고 직접 여기 글꼴 이름에다 직접 쓰셔도 돼요. 예. 여기다가 굴림이라고 직접 쓰셔가지고 제 컴퓨터에 글꼴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이 글꼴 목록 찾으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되고 목록에서 고르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겠죠. 우리 문제지에 보면 글자가 가운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이죠. 요거까지 다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글자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중간에 있어야 되죠. 아래로 내려가도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제란을 만들 건데 결제란 여기 이 결제란은 요 도형이 G 중간까지 왔어요. G 중간까지 여기 중간까지 왔어요. 결제란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여기 옆에 이쯤에다 그릴 거예요. 여기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높이가 여기 높이를 일부러 제가 좀 높였잖아요. 글자를 높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두 줄 4칸 그리고 가가가 옆에 있는 테두리선 모든 테두리 물론 이따가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모든 테두리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한쪽 눌러줄 거고 얘 블럭의 위쪽과 요 아래쪽에도 굵은 테두리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테두리 선에 없어요. 테두리가. 그래서 다른 테두리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셔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 대각선을 그릴 건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1번입니다. 컨트롤 1번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또는 저기 홈이란 메뉴 끝자락에 가서 서식이란 메뉴 가시면은 셀 서식이 있는데 컨트롤 1번이라고 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컨트롤 2라고 뜹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고 글자판에 있는 숫자 1번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 형식이 아닌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너비를 좀 좁힐 거고요. 여기는 병합을 할 거죠. 여기다가 이제 결 알트 엔터 줄 바꿔서 담당, 여기는 팀장, 본부장. 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안 돼요. 왜냐면 엑셀은 아래 한 거라고 달라서 여기는 너비를 좁게 하고 여기는 너비를 넓게 이렇게 못 합니다. 넓어지면 통째로 넓어지고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쪽 상단의 메뉴판에 가시면 복사 옆에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시고 이쯤에다 갖다 놓고 그냥 붙여넣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 문제지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결제란이 여기 HIJ 세 칸에 맞춰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약간 넓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너무 좀 보기 싫을 것 같으면 뭐 순위를 넓히든지 비고를 넓히게 되면 그리고 얘도 좀 이렇게 넓혀주면 나쁘진 않아요. 뭐 이거는 이제 하시고 얘는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우시는 게 아니고요. LMNO 네 칸을 블럭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돼요. 문제지에 써 있어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는데 단 원본은 반드시 삭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안 하면 감점이 되는데 몇 점 감점인지 몰라도 감점이 됩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 일단 되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배점이 몇 점이냐면 240점인데 여기 있는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 4, 5, 6번 문제까지 하고 아래쪽에 보면 7번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얘는 아직 안 했어요. 여기는 안 했는데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100점이에요. 요거 다 하면 140점을 더 받아요. 그래서 합이 240점 만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산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렇게 뭐를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무슨 함수를 사용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통계를 내보면 함수는 3개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많아봤자 3개예요. 근데 이제 함수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어. 함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펑션이라고 써요. 펑션.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기능이라고도 나와요. 기능. 우리 키보드에 보면 F1번 키서부터 F12번 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트북에는 FN 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펑션 키인데 함수 키라고 안 부르고 기능 키라고 부르죠. F1번은 도움말 기능, 뭐 F2번은 이름 바꾸기 기능, 이렇게 기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는 함수명을 쓰고 반드시 괄호 열고 여기다 이제 인수,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자료가 들어가는데 인수들을 나열을 해요. 인수가 하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4개가 들어가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괄호를 반드시 닫아주는데 괄호를 안 닫고 엔터를 치면은 엑셀이 알아서 닫아줍니다. 근데 닫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믹서기, 쿡쿡 괄호 열고 물
물, 쌀 하고 뚜껑을 닫고 엔터를 탁 치면 얘가 뭐가 된다? 밥이 되는 거죠. 밥. 여기서 말하는 쿠쿠가 밥하는 기능이에요. 쿠쿠 압력 밥솥을 표현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연산자란 말도 나와요. 연산자. 연산자는 뭐냐면 연산을 하기 위한 기능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2의 3승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듭 제곱 기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연산자가 있고요. 사칙 연산도 있고 논리 연산도 있고 뭐 관계 연산도 있고, 연산이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보면 할게요. 여기 지금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잠깐만, 요거 입력을 좀 덜한 게 있어서. 답을 썼는데 데이터를 입력을 못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지난 시간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냉방 능력에다가 이 W자 와트라고 하는 걸 표시하래요. 와트.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가 찍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블럭을 잡고 나서 상단에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됩니다 했는데, 근데 여기 뒤에다가 W자가 찍혀야 되거든요. 이럴 때 셀 서식, 컨트롤 1번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요거예요. 요거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쓰면은 뭐냐면 숫자 세 자리마다 쉼표가 찍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W자를 눌러주시면 돼요. 대문자로. 그러면 메시지가 뒤에 찍혀요. 보통 메시지는 따옴표에다 쓰는 게 원칙인데 따옴표를 안 하고도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Y를 쓰거나 뭐 M을 쓰거나 또는 뭐 DD 이런 거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썼더니 이상하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따옴표에다 쓰면 되고요. W자를 쓰면 뒤에 W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메시지 한번 볼게요. 소비전력의 항목의 숫자 뒤에 이 글자를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셀 블럭을 설정해주고 셀 서식이죠. 컨트롤 키 눌러서 1번 눌러주고 나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 숫자 세 자리마다 쉼표가 설정이 되고 숫자 뒤에 이 글자가 동반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이제 했고요. 순위 계산해 보는데, 순위는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이거죠. 냉방 능력의 숫자들이 있어요. 이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몇이냐 이거죠.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고 얘가 3등이고 얘도 3등이고 얘가 4등이고 4등 없죠. 5등 6등
얘가 6등이고 얘가 7등, 얘도 7등, 공동 7등인 것 같아요. 8개 데이터들 중에서. 근데 이거를 데이터가 8개인데 이게 1등에서 8등까지 매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데이터가 한 2000개 나오면 순위 매기려면 사람 육안으로 수작업을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라는 거죠. 함수를.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랭크 순위를 매기는데 equal 같은 점수가 나오면 동일한 등수를 매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용할 때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두 번째 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함수 마법사는 어떻게 쓰느냐면 여기다 놓고요. 함수명을 알려줬어요. 원래는 자격증이나 이런 책에 보면은요, 요거 누르라고 돼 있어요. 여기 fx를 누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목록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rank.eq라는 함수를 가장 최근에 사용했는데, 원래는 rank.eq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는 안 나오고요. 통계 함수에 가면은 얘가 rank.eq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rank.eq라는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슈퍼에 가서 고등어를 사려면 수산 코너를 가야 되고, 돼지고기를 사려면 정육 코너를 가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신부름 시킬 때 슈퍼에 가서 너 정육 코너에 가서 뭐를 사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 엄마가 저번에 고기 산데 기억나니? 어딘지 알겠어요. 거기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 2근만 주세요 라고 해서 사와라 하면 애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장하다 보면 고기는 정육 코너에서 하는 거고 생선은 수산 코너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아는 거지, 처음부터 돼지고기는 정육 코너에서 한다라고 배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른, 알,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쓰면 R로 시작한 함수가 여기 보여요. 그렇죠? 원래는 rank.eq 가로 열고 이렇게 쓰는 건데, 귀찮으시면 는 R로만 써도 이렇게 찍히거든요. 이때 얘를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가 열립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함수명을 쓰고 괄호 열고 야야하다 뭐를 쓰라고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괄호까지는 열어놨어요. 이제 이럴 때 여기 있는 fx를 누르는 거예요. fx를 누르면 설명이 떠요. 이게 함수 마법사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순위를 구하려는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제일 먼저 여기 는 랭크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랭크라고 쓰면 넘버라는 걸 쓰게 돼 있고 ref라는 걸 쓰라고 돼 있고 오더라는 말을 쓰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가. 이게 이제 함수의 문법이에요. 문법. 넘버가 뭔지 ref가 뭔지 우리가 모르니까 상단에 있는 fx를 눌러요. 그럼 여기서 넘버는 뭐냐면 순위를 계산할 값이 뭐냐 이거지. 뭐의 순위 구하는 거라 했죠? 내 냉방 능력의 숫자 값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넘버가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ref는 리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리퍼런스, 참조 대상. 엄마 나 3등 했어요 라고 하면 전국에서 3등인지 전교에서 3등인지 우리 반에서 3등인지 우리 분단에서 3등인지 누구랑 시험을 봤으니까 3등인지 5등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이 대상은 여기에 나를 포함해서 8개 숫자가 대상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쓰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고 F4번을 누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rank.eq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요, ref에 무조건 F4번 키를 눌러요. F4번 키를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찍힙니다. 달러 표시가 달러 F, 달러 5서부터 달러 F, 달러 12까지 이렇게 떠요. F4번 키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양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계속 바뀌어요. 이거를 셀 참조 방식이라 그래요. 셀 참조 방식. 이제 자격증 시험에 필기 시험에도 나옵니다. 셀 참조 방식을 지정할 때 어떤 기능 키를 누르나요? F1번, F2번, F3번, F4번. 자, 오더는 뭐냐면 순위를 정할 방법을 쓰는 건데 큰 숫자가 1등이냐 작은 숫자가 1등이냐. 우리가 보통 석차를 매긴다 그러면 점수 높은 사람이 1등을 하잖아요. 장미란 선수처럼 역도 선수는 숫자 높은 거를 들어야 금메달을 따지만 박태환 선수 같이 수영 선수나 우사인 볼트처럼 육상 선수는 뜀박질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0을 쓰거나 안 쓰게 되면 생략을 하게 되면은 큰 숫자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라고 써 있었어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해서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라는 말은 뭐예요? 큰 게 1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은 여기 이제 1이라고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쓰는 건데 매번 함수 마법사를 쓰게 되면은요 못 외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달달 외워야 됩니다. 수기로 한번 써볼게요. 아까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문제에서 알려준 함수명을 입력하고 나서 상단에 fx 함수 마법사를 호출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함수 마법사 호출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하실 때는 헷갈릴 수 있지만 는 rank 여기 있죠. 여기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숫자 이게 넘버예요. 1.88이 이 범위에서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넘버 콤마 나를 포함한 이 영역 중에서 그런데 소비 전력이 아니죠. 틀렸네. 죄송합니다. 여기죠. 냉방 능력이 이 냉방 능력 전체에서 이렇게 F4번 키 누르면 달러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찍으면 내림차순 할 거냐 오름차순 할 거냐 하는데 내림차순을 쓰겠다 그러면 여기다 더블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 0 써도 돼요. 엔터를 치면 되죠. 이렇게. 얘는 5등이에요. 자, 그런데 이 8개를 다 일일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8번. 만약 시험 본 사람이 8명이면 8번 계산해야 되고 대학 입학 시험처럼 50만 명이 시험 보면 50만 번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엑셀은요. 셀을 클릭하면 오른쪽 하단에 녹색 점이 생깁니다. 사각점. 여기를 자동 채우기 핸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하고요. 여기 얘를 누르고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얘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그대로 복제하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얘 아랫줄은 얇은 줄 오른쪽 얇은 줄이지만 윗줄은 굵은 줄이에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훑어버리면 굵은 줄이 위에 있고요. 얘 밑에는 굵은 줄이었는데 얇은 줄이 내려오다 보니까 얇은 줄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식을 다시 고쳐야 되니 귀찮잖아요. 그때 요거 자동 채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워라 그러면 딱 돼요. 그럼 결과만 들어가고 서식은 원래 서식을 유지하더라 이거지. 직접 입력하는 건데 이때 이제
이 달러 표시, 이 기호를 이용하여 셀 참조 방식을 지정한다 이거죠. 셀 참조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 참조, 두 번째는 절대 참조, 세 번째는 혼합 참조. 상대 참조는 뭐냐면 F5번 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절대 참조는 달러 F 달러 O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혼합 참조는 F 달러 O 또는 달러 F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양쪽에 있으면 절대고 오른쪽이나 왼쪽에만 있으면 혼합이에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참조 방식을 쓰는데 주로 절대 참조를 쓰는 이거는 랭크 함수. 아까 우리 랭크 함수 썼잖아요. 그렇죠? 랭크 함수나 또는 VLOOKUP 또는 HLOOKUP 함수에서는 사용하게 돼요. 그 외에는 잘 안 씁니다. 랭크.eq나 VLOOKUP, HLOOKUP 함수에서는 얘를 많이 쓰게 돼요.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고라는 뭐를 쓰는 거 봤더니 소비 전력 아니다 비고 제품 코드에 하나 둘 셋 넷 기호까지 요 다섯 번째 숫자 2냐 1이냐 3이냐 4냐 1 2 3이란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에 따라서 1이면 초절전이고 2면 인버터고 그 외에는 기타로 표현하래요. 근데 if 함수를 쓰란 얘기죠. if 함수는 if 조건식 또는 논리식을 써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가 있고 조건이 거짓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if 나이가 20세 이상이냐 그러면 성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성년이라고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 논리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논리라는 거는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경우를 논리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 건널목 신호등 있죠? 건널목 신호등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논리가 아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의 색깔이 빨강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렇죠? 빨강입니까? 이거는 논리가 맞다. 예 아니오가 참 또는 거짓 또는 예 아니오 예 또는 아니오가 되는 것이 바로 논리다 이거죠.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거는 논리가 아니라 당신은 20대 이상입니까? 하는 게 이제 논리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우리말로 되어 있는 문제를 엑셀화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엑셀로 물어보면 는 if 제품 코드에
다섯 번째 글자가 1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물어볼 때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숫자 1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따옴표 안에다 물어봐야 돼. 1이면 뭐라고 써라 이거지? 초절전이라고 써라 이거지. 근데 초절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물어봐요. 얘를 또 물어봐. 혹시 그럼 2입니까? 물어봐. 2입니까? 2가 될 수 있잖아요. 그 2면 뭐라고 써있죠? 인버터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라고요? 기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래요. if 함수를 썼어요. 여기 지금 if 함수를 썼는데 두 번째에서 if 함수를 썼어요. 근데 이제 mid 함수를 안 썼잖아요. mid 함수는 뭐냐면 는 mid는 글자가 있는데 몇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는 mid 1, 2, 3, 4, 5가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에서부터 2개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거는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부터 2개. 그럼 여기서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 글자라고 했잖아요. 다섯 번째 글자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다시 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다섯 번째 문자라고 하는 거는 MID 제품 코드의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가 라는 뜻이에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죠. 요렇게 요거를 제품 코드 다섯 번째 글자라는 뜻을 MID 함수로 바꿔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제품 코드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제품 코드는 B의 다섯 번째 셀이에요. 그렇죠? B의 다섯 번째 셀. 그러니까는 제품 코드 대신에 B의 다섯 번째라고 써야 돼.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저야 엑셀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게 답이 착 풀리지만 여러분은 이제 처음 하시면 이거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메모장에다 이렇게 필기하듯이 한 것처럼 여러분은 연습장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수기로 써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거를 요거를 보고 엑셀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1이면 초절전이고 2니까 인버터 맞네. 그럼 얘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요거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채우기 했을 때 1이면 초절전이고 2도 아니고 3이면 4면 기타가 맞네. 답이 맞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엑셀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제 엑셀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학습을 했지만 이 엑셀에 있는 함수를 배울 때 제가 이제 잠깐 사이에 설명을 하지만 제가 이거 배운 기간이 합치면 한 10여 년 동안 배운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처음에는 어떤 함수를 쓸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하나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하다 보면 9단 외우면 2단 외우고 나면 3단도 쉬워지고 3단 알면 9단 알면 곱셈도 하기 쉽고 나눗셈도 하기 쉬운 것처럼 이렇게 함수를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격증 공부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하면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하고 간단하게 합계 평균 구하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요. 조건부 계산이에요. 조건부 계산인데 조건부 합계를 구하는 게 있고 조건부 평균을 구하는 게 있고 조건부 개수를 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합계나 평균이나 뭐 개수라든지 또는 뭐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하는 이런 함수들, 기본 함수를 쓰는 게 있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조건에 맞는 것만 해라는 거지. 남학생들이 전체 몇 명이냐, 여학생은 몇 명이냐, 뭐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여학생들의 뭐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 예. 그럼 여기에서 보면 조건부 평균이잖아요. 조건부 평균은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면 조건부 평균 구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average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조건부 합계는 sum if고요. 조건부 개수는 count if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계가 바로 sum이고 평균은 average고요. 개수는 count가 있고 최대값은 maximum value max, 최소값은 minimum value min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average if를 쓰는 게 아니라 sum if하고 count if를 쓰는 게,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평균을 직접 이용하면 수월한데 이거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조건부 합계를 계산하고 조건부 개수를 계산해서 나누라는 얘기죠. 한번 해봐야지. 뭐. 이동형 제품이 어딨나 보세요. 이동형. 여기 보면 스탠드인지 이동형인지 벽걸이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 전력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데 먼저 조건부 합계를 계산하고 는 조건부 합계를 계산해서 조건부 개수로 나눠주면 이것이 이제 조건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조건부 합계는 는 sum if를 써요. 조건부 개수는 는 count if를 쓰고요. 이때 이제 괄호 속에 들어가는 인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 범위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구할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체육 점수를 구하는 데가 합계를 구할 범위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조건이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지금 이동형 제품의 소비 전력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평균 합계를 구하는데 이동형이라고 돼 있는 것들에 대한 요거하고 요것만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개만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동형인지 스탠드인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위는 어디냐?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조건이 있는 곳이 범위예요. 남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물어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이 적혀 있는 것이 범위가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한번 먼저 써볼까요? 이렇게 는 sum if 가로 열고 이동형인지 벽걸이인지 하는 거, 이거 여기가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고 이동이라고 써도 되고요. 이동이란 글자가 있는 데가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따옴표에다 이동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소비 전력이니까 여기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합계 구할 범위가 조건부 합계가 된 거고요. 이걸 그대로 나누기 sum if 대신에 count if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 너는 빼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average if라고 쓰면 답인데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이거는 이제 틀린 거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거는 맞았다 이거지. 왜? sum if하고 count if를 쓰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대로 꼭 지정을 한 대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하나씩 외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순간순간 외워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그리고 세월 지나면 까먹어요. 세월 지나면 까먹습니다. 예.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스탠드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격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스탠드에 대한 가격이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82만 6,620원이잖아. 이거를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함수 중에서 미니멈을 구하면 되는데 이 미니멈은 뭐다? min은 전체 범위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는 그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써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어요.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으로 한 6가지 정도를 많이 써요. 말 그대로 이제 합계, 평균, 개수 뭐 이런 거 최대값, 최소값 정도 이런 거 쓰는 건데 먼저 써볼게요. 는 t 미니멈 괄호 열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나와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요,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만 블럭을 잡아주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항목 이름까지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왜? 오른쪽 순위와 비고는 우리가 별도로 계산하는 공간이었으니까 얘는 안 넣어줘도 돼요. 이게 가격까지는 꼭 들어가야 돼요. 얘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컴마 필드 어떤 항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까? 가격이죠. 가격이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는데 자, 제품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니까 이걸 7이라고 써도 돼요. 7. 이걸 7이라고 써도 돼요. 단지 아까 제가 제품 코드부터 잡았는데 스탠드형이니까 여기서부터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 가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죠? 이때는 5라고 쓰는 거예요. 5. 처음부터 잡았으면 일곱 번째지만 분류 스탠드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분류부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는 5라고 써도 되죠.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인데 분류가 스탠드다.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만약에 분류가 벽걸이면 어떻게 쓴다? 분류가 벽걸이는 떨어져 있잖아요. 조건을 못 걸어요. 대신에 이제 분류가 스탠드다라고 이렇게 벽걸이다라고 쓰고 다른 데를 블럭을 잡아야 돼. 조건을 다른 데서 써줘. 근데 우리는 분류가 스탠드라고 딱 써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치면 결과가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나오면 이거를 쉼표 스타일 찍어주든지 하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요게 이제 샵샵샵 떨어지는 이유는 자릿수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요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져요. 얘도 숫자니까 얘는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안 되고요. 소점 이하가 이제 늘어나는 방법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 맞춤하면 돼요. 얘는 오른쪽 맞춤하면 됩니다. 예. 이것도 오른쪽 맞춤하면 되고요. 오른쪽 맞춤하면 되고 숫자는 오른쪽이라고 돼 있거든요.
참 헷갈리죠, 그렇죠? 되게 헷갈려요. 답은 뭔가 한번 다시 정해보면 D 미니멈이라 그랬죠, D 미니멈. 그러니까 이거를 D max라고 쓰면 뭐가 된다? 이거를 D max라고 쓰면 스탠드형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D sum이라고 쓰면 스탠드형의 합계가 나오고요. 이거를 D average라고 쓰면은 스탠드형의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예. 뭐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라지 함수.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는 max라고 쓰고 범위를 지정해주면 범위 중에서 최대값을 계산을 해요. 근데 최대값이 아니라 두 번째로 큰 값이잖아요.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도 있을 때고 세 번째로 작은 값도 있을 텐데 이때 쓰는 게 라지 함수입니다. 는 라지 범위 k번째. 그럼 뭐냐면 해당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 이거를 이제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스몰이라고 쓰게 되면은 해당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는 라지 소비전력이라는 정의된 이름 중에서 두 번째니까 2라고 쓰면 이게 답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는 라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은요 이름 정의 우리 했었어요, 그쵸? 먼저 이렇게 블럭 잡아주고 상단에 이름 정의 한 개 있었는데 컴마 2라고 쓰면 두 번째로 큰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제 유효성 검사라 그랬죠. 유효성 검사 하는 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품 코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제품 코드가 있는데 이 제품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하거나 고르게 되면 그 해당되는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냉방 능력 숫자가 여기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코드가 여기에 있는 SPB 이 둘 하나를 입력을 하거나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냉방 능력이 나오게 하는 거는 계산하면 되는데 얘를 잘못해서 2라고 쓰면 이런 제품 코드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나야지. 그럼 이 중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붙이려면 귀찮으니까 데이터란 메뉴에 와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눌러요. 이때 모든 값 아무 값이나 넣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로 바꾼다? 목록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 원본란에다가 제품 코드를 쭉 블럭을 잡아요. 이렇게 8개를 블럭을 잡아주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화살표가 뜨면서 여기서 고르는 거죠. 이렇게 고르면 여기서 그거에 해당하는 냉방 능력 숫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탁 튀어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자, 냉방 능력 계산하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은요. vlookup 함수 쓰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vlookup 함수 구할 때 뭐라 그랬었어요? 아까 여기 랭크 함수 구하고 뭐 할 때 알려드린 거 있었는데
랭크 함수나 vlookup, hlookup 함수 쓸 때 우리 뭐를 쓴다고요? F4번 키를 누르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제품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에 해당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있는 냉방 능력을 가져오는 거죠. 요거에 해당하는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 냉방 능력 거를 요거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구성되어 있죠. 세로형이죠. 세로형. 세로형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쓰냐면 vlookup을 써요. vlookup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제품 코드가 세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제품 코드가 가로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로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거를 hlookup을 씁니다. hlookup. vlookup은 버티컬의 줄임말이고요. hlookup은 호리존탈. 가로 이거는 세로 수직. 이건 수평. 먼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v 여기 있다. vlookup.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들어있대요. 보통 함수 안에 인수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254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얘 네 가지가 나와요. 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면 이때 FX를 누르면 설명이 떠요. 이렇게 뜹니다.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 볼게요. lookup value는 뭐냐면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라 했어요. 테이블 어레이가 배열입니다. 테이블 어레이가 배열인데 여기서 말하는 배열은 사각형 표를 테이블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딘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제품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냉방 능력을 따져주게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이때는 이 항목이 안 들어가요. 요 위에 항목은 언제 들어가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만 여기 항목이 같이 포함되고요. 일반적인 건 알맹이만 잡습니다. 자, 는 vlookup 함수를 쓰고요. 모르면 fx를 누른다고 했는데 자, 이때 테이블 어레이가 뭐냐면 제품 코드부터 냉방 능력까지 여기까지가 테이블 어레이고요. lookup value는 뭐냐면 테이블 어레이에서 첫 번째 열이 뭐죠? 이거죠. 이 데이터 중에서 얘가 표니까 이 중에 첫 번째가 요거란 말이에요. 얘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 냉방 능력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다섯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5라고 쓰면 돼요. 5. 근데 6,500이라 6,900인데 6,500이라고 나오네. 그렇죠? 자, 이 레인지 룩업이 중요한 건데 요 제품 코드가 SPV-221이잖아요. SPV-223이 아니라 22를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돼요. 똑같은 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뭐라고 쓴다? 여기다가 false라고 쓰는 거죠. FALSE라고 쓰니까 6,900이 딱 나오네요. 정확하게. 근데 아까 이거 쓰면서 F4번 키 누르는 거 없었죠? F4번 키를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요. 얘 하나를 계산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야 할 일이 생길 때 F4번 키가 들어가요. 근데 얘는 하나 계산하고 말잖아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말면은 여기다가 F4번 키를 넣어도 되지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F4번 키 누르는 이유는 뭐다?
F4번 키 눌러서 F4 키를 눌러서 셀 참조 방식을 변경하는 이유는 하나를 계산 작업 후에 자동 채우기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동 채우기 우리 안 하는 경우에는 F4번 키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한번 수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수작업으로 는 VLOOKUP 함수를 쓰고 이때 lookup 밸류가 이 제품 코드라 그랬고 테이블 어레이가 이거라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 아까 그랬죠. 코드가 첫 번째, 제품명이 두 번째, 분류 세 번째, 브랜드 네 번째, 냉방률이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쉼표 찍으면 이렇게 떠요. 요사일치냐 정확일치냐. 우리는 뭐죠? 똑같은 글자를 써야 돼요. 요사일치.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글자가 써지는데 딱 나와요. 응? 정확일치가 false죠. false. 그렇죠. 6.9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때 중요한 게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는 false를 쓰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true를 써요. true.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썼는데 이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을 때, 정렬되어 있을 때 경우에만 가능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제품 코드가 A, B, C 순위 아니잖아요. 그렇죠? APP가 올라가고 WRV가 내려가야 되는데 순위가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비슷하게 일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볼게요. 7번째 문제 조건부 서식인데 우리 서식이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얘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 홈에 가서 여기 있는 색깔을 노랗게 칠해라. 또는 테두리 선을 그려라. 여기다 글자를 빨갛게 해라. 이런 게 이제 서식 지정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서식 지정인데 무작정 노란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비 전력이 2.10 이하인 경우에 색깔을 바꿔라 이럴 수 있잖아요. 2.10이면 이하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가지는 노랗게 칠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블럭을 잡고 홈 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면 없네요. 그럼 이제 기타 규칙을 가야 되겠지. 기타 규칙에 가서 크거나 작거나 같다. 뭐라고? 2.10보다 작거나 같다면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하면 2.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만 노란색이 돼요. 만약에 이것이 1.5다 그러면 2.10 이하니까 이렇게 변해요. 근데 얘가 만약에 2.88이다 그러면 2.10 이하가 아니니까 노란색이 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건부 서식인데 시험 문제는 두 가지가 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당 셀만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행 전체를 조건부 서식으로 지정하는 게 있어요. 우리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2.10 이하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는데 아까는 얘 네 가지만 색깔이 변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해당되면 이 줄 전체가 다 노랗게 변해라. 이 책에서는 파란 글자로 굵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블럭을 잡아요. 여기는 아니죠. 알맹이만 블럭을 잡습니다. 알맹이만 블럭을 잡고 백습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제 말을 잘못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에 가서 행 전체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그럼 반드시 세규칙. 이때 수식. 문제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데 행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수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서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꼭 지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정하시고 여기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서식은 뭐라 그랬냐면 글자 색깔이 색상이 뭐다?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제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고요. 굵게 표시하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서식은 지정하라고 문제 쓰니까 그대로 서식 지정할 쯤 이제 수식을 쓸 건데 클릭하고요. 예. 이 블럭의 첫 번째 거를 클릭하세요. 그 F4번 키 두 번 눌러주시고 작거나 같다 2.10 이렇게 써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2.10이라고 직접.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아까는 얘들만 색깔이 변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줄 전체가 다 파란색으로 굵게 표현됐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어떻게 했죠? 세규칙에 가서 예,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 들어가서 이제 수식을 입력을 하고 서식을 지정하시면 돼요. 서식을 지정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일단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이 계산하는 작업이 되게 다양하죠.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함수가 몇백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 목록에 없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려면 저는 다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다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필요한 것만 쓰면 되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집에서 먹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거 나물무침 이런 것만 하면 되지. 뭐 곰발바닥 요리라든지 뭐 샥스핀 요리 같은 거 배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 평생 안 먹을 거거든. 몰라 누가 사주면 먹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아까 함수 중에서 아주 기본 함수 있다 그랬죠. 기본 함수 합계 평균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나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1작업 제 1작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제 1작업 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 2작업을 하고 제 3작업을 하고 할 겁니다. 이제 이 작업들은 수업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